네, 수급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시장에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의 포인트는 먼저 어떻게 잡아볼까요? 예, 오늘의 수급 포인트는 제가 커플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것, 가장 원하는 것은 글로벌 증시와의 커플링이죠. 특히 이제 미국하고 같이 붙어갔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래주질 못하니까 많이 아쉽죠. 그럼 누구와의 커플링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가? 중국이죠. 우리가 이상하게 중국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상한 건 아니죠. 사실은 그게 정상이니까. 우리 증시가 이제 디커플링으로 이제 고생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근접해서 같이 움직이는 게 중국이고, 중국을 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은 중요한 게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의 3대 화두라 그러면은 엔화 약세 제일 중요하죠. 거기다 지금 수급적으로 볼 때는 뱅가드 펀드 교체 물량, 세 번째는 중국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큰 어떤 3대 요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는데, 제가 그림 두 개를 보여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그 상해 종합지수와 우리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길 바랐으면 좋겠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까만색 선이 작년입니다. 2012년이고 이게 올해가 되겠는데, 작년 말부터 올해의 흐름을 묶어보면은 거의 유사하죠. 약간 좀 어긋난 것도 있지만은 거의 흐름 자체가 이렇게 같이 움직입니다.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커플링이라고 해도 전혀 무방하죠. 우리 시장의 문제점이라 그러면은 사실 뭐 엔화 약세도 있고 하지만은 일본, 미국, 뭐 독일 등등에서 선진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반면에 우리 이 부분 중국 시장과 우리 증시와 같은 어떤 이머징 증시의 약세, 자 이게 가지고 온 선진국으로의 수급 쏠림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런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서 방법 중에 하나는 제일 좋은 것은 일본이 오버슈팅 했기 때문에 자금이 되돌아오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바로 이 중국 시장의 반등이 나오면서 그쪽으로 이머징 쪽으로 자금을 끌어오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성장 둔하긴 하지만은 액션 취하기가 굉장히 힘든 건 압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 증시 이 자체의 반등만으로도 의미를 찾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경기 선행 지수 내에 구성 요소로서 주가 자체가 들어가 있거든요. 선행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증시의 어떤 상승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은 외국인 국적별 매매 동향인데, 오랜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이죠. 중국해. 자, 한 푼이라도 아쉬운데 중국해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장이 일어났는데, 이 중국해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위쪽에 미국계 자금이죠. 자, 미국계 자금 보시면 2009년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부터 해서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바로 그 주체 세력인데, 문제는 2011년 여름 정도부터 해서 이 매수세가 끝나버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가파르게 매도세가 나옵니다. 바로 이 물량이, 최근에 나오는 물량이 뱅가드 교체 물량이죠.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 엔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적응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20일 오늘 밤이게 되겠네요. 버냉키의 어떤 발언이 중요할 것 같고, 또 중국 증시 반등 나오고요. 뱅가드 펀드 물량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쪽으로 한 6천억 남았고, 나머지 지금 같은 경우도 얼마 안 남았죠. 막바지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의 3대 요소를 놓고 볼 때 우리 지금의 상황 같은 경우는 4월보다는 5월이 낫고 5월보다는 또 6월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마음은 좀 안도감이 듭니다. 외국인과 기관 일단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자면은 특히나 운수 장비 쪽을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업종별 동향 자세히 어떻습니까? 제가 외국인 기관 지난주부터 말씀드리면서 특히나 외국인 쪽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특히나 이제 그 양보다도 질적인 면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외국인들 매도 업종을 보니까 전기가스, 운수창고, 음식료 쪽에 매도가 나오는데 큰 의미는 있겠습니까? 반면에 매수가 들어온 쪽을 보니까 전기전자, 운수장비, 말씀하셨던 화학, 금융, 자, 이런 쪽입니다. 민감 업종이죠. 자, 매수 종목을 놓고 보니까 외국인들 SK 하이닉스 보이고요. 가장 핫한 종목이죠. 최근에 현대 모비스, 기아차, 또 신한지주, 금융도 보이고,
OCI도 보이고 화학업종이죠. 자, 이런 경기 민감주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양보다도 오늘도 뭐 400원이니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양보다도 질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자, 기관들 최근에 외국인 매수 들어오는데 매도가 나오는데 아쉬운 게 뭔가 하면은 지수가 2000포인트 근처까지 가니까 환매가 또 나옵니다. 자, 이거 문제죠. 20일 기준으로 해서 다시 1178억 정도 유출되죠. 꽤 큰 금액입니다. 2000포인트만 근접하면 물량이 나오는데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외국인들 소화를 해야 될 어떤 그런 물량이 아닌가, 거쳐야 될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서비스 전기전자 음식료 쪽에 매도가 좀 나오는 게 보이고 역시 말씀하셨던 운수 장비, 그다음에 또 전기가스 통신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그다지 적극적이진 않죠. 매수 종목을 보니까 기아차, 뭐 한국전력, NC소프트, 뭐 현대건설, LG화학 등이 보이는데 외국인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소극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 전략에는 좀 변화가 있는지 또 궁금하네요. 예, 거래소가 움직이면 항상 약간의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 실적 우량주 중기 관심 벌써 제가 5개월째 말씀을 드리고 있죠. 여전히 큰 흐름을 놓고 올 때 변함없습니다. 이건 저 전략을 그래도 유지를 하시고, 다만 항상 거래소가 움직이면 코스닥의 좋은 종목들이 흔들리죠. 코스닥 종목들은 빳빳하게 올라갈 때, 독이 올랐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럴 때 변동성이 커지면서 하락할 때, 이럴 때 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면 좋겠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 엔화, 중국 등등의 어떤 변화를 보셔야 되겠죠. 분명히 변화는 오고 있고 뭐 몸풀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변화하는 만큼만 대응을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거래소 종목은 모르시겠다. 거래소는 진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가지고 지수로 대응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과 함께 수급을 바탕으로 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